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7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 혼란, 예측 가능한 사안. 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통부재 질타. 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국민의힘, 연천, 은 10일, 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대규모 복지 예산 삭감 사태로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데에 대한 도의 사전 대처 부재와 책임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예산 편성 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8, 9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미 장애인 노인 복지 예산 삭감이 현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이 뻔히 예상됐음에도 도는 아무런 대비 없이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복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돌봄과 안전,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활동 지원, 이동 지원, 지역사회재활시설 등 필수사업 감액이 시군 부담을 키우고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좋은 시군과 그렇지 못한 시군 간 복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비 감액으로 장애인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집행부의 정책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예산 삭감이 현장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일정 부분 예측했지만 예년보다 늦어진 예산 조정 일정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장애인 단체와 시군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노인 복지 관련 214개 사업, 총 2,240억 원이 삭감된 사실이 알려지며 촉발됐다. 핵심 서비스인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상담센터, 노인복지관 등 운영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복지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했고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면이 악화되자 경기도는 지난달 21일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직접 나서 공식 사과했다. 고 부지사는 당시 브리핑에서 재정 여건 악화와 국비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으로 필수적인 복지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송구하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예산을 복원하고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사과로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감액 시 그 결과를 돌이키기 어려운 분야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대체 지원, 안전 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조적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발달장애인 지원 성과 공유에 장 함께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12일, 이비스 엠베서더 수원 리스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센터장 김민영,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수행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미랄꿈씨 레인보우 핸드벨팀은 고향의 봄, 울면 안 돼 등을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하며 행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열었다. 이어 본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돌아보고 현장에서 체감된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 부모 휴식 지원사업, 노년기 전환 지원사업,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사업별로 실제 참여자인 발달장애인과 활동지원가 등이 직접 소감을 전하며 자립과 사회 참여에 의미 있는 변화 사례를 공유해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하고 이를 함께 지원해 온 활동지원가와 가족이 소회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현장의 진정성이 전해지며 참석자들의 힘찬 박수가 이어졌다. 최만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김민영 센터장님을 비롯한 수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력은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현장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지미연 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국민의힘, 용인 6, 12월 16일, 화, 제27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평가 발표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발맞춰 사회복지 인공지능, AI, 활용에 대한 선도적인 입법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미연 의원은 오늘 주신 감사패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과 경기도 사회복지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장애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따뜻한 복지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이, 은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관계자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스문의 시간 돌봄이 필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기준은 실제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은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특히 양평군 내 개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 관리 운영비 지원 비율이 법인 시설 대비 현저히 낮아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2026년부터라도 기존 시설과 같은 조건의 지원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16년 이후 설치 신고된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와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 기준과 운영비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조례 및 지침 개선과 예산 반영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계자분들이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담당 부서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예산 편성과 지역 운영 방향, 운영비 필요성에 대해 단기적인 논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26일, 2025년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장애인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 기반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내 장애인단체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활동가와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2026년도 정책 사업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회원단체장과 실무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정책과 예산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장애인 예산 확보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잇는 협치 구조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 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제가 무언가를 해왔다기보다는 늘 현장에서 배우고 있다는 말이 더 맞다며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는 행정과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책임감 있게 전달해 온 중간 가교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 목소리를 정책으로 옮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면 정작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온 연합회와 각 단체를 의회와 행정이 함께 뒷받침하는 것 또한 당연한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언어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앞서 지난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장애인단체, 학계,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끈 바 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연합회 관계자는 정경자 의원은 단발성 행사 참여를 넘어 평소에도 현장의 고민을 꾸준히 듣고 정책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온 의원이라며 이번 감사패는 연합회와 의회 간 신뢰와 협력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